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미드풋 주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한때는 미드풋이 정답인 것 마냥 완전 열풍이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참 왜 그렇게 미드풋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광했고, 열광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미드풋이 뭔가 종교인 것 마냥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난 핫워드였을 만큼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에 오늘은 그 주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거보다 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질량 중심 착지를 하는 것이 사실 근본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량 중심 착지라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오버스트라이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버스트라이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엄청나게 손해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버스트라이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상의 우려가 있고요.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브레이크를 계속 밟으면서 운동을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질량 중심 착지, 내 몸에서 가까운 착지. 지면이 있을 때 몸과 내 지면이 수직인 곳에, 몸에서 가까운 곳에 착지를 해야 한다는 게 저는 진짜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자세나 이런 부분들은 워낙 다 사람들이 고유의 또 자세나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상이하지만 질량 중심 착지에 있어서는 모두가 똑같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미드풋으로 뛰시는 분, 아니면 포어풋으로 뛰시는 분, 아니면 리어풋으로 뛰시는 분 다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질량 중심 착지로만 제대로 착지를 하신다면 크게 주법을 바꿀 필요는 없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페이스에 대한 착지 변화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저희가 느린 페이스부터 빠른 페이스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이게 좀 뒤쪽에서 앞쪽으로 발 지면의 착지가 옮겨져 갑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페이스라는 것은 결국에는 고폭 곱하기 케이던스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케이던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이 케이던스가 빨라지려면 아무래도 어떻게 해야 되죠? 발 구름을 좀 빨리 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페이스, 상대적으로 빠른 페이스에서는 그냥 발걸음만 빨리 해도, 탄력만 조금 세게 주고 발걸음만 빨리 해도 페이스 올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나한테 정말 어려운 페이스거나 어떤 질주의 영역으로 가게 되면, 아니면 엄청 빠른 페이스가 되겠죠. 그런 페이스를 가게 되면 강제적으로 그 자세를, 그러니까 지면 착지 시간을 더 줄이기 위해서 힐풋이었던 러너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미드풋으로 가게 되고요. 더 빠른 페이스는 포어풋으로 지면을 닿아서 그 지면 접촉 시간을 더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지면 접촉 시간을 더 줄이려고 하다 보니 이게 미드풋에서 포어풋으로, 리어풋에서 미드풋으로 가게 되면 좀 부상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아킬레스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커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안 그래도 빠른 페이스를 뛰기 때문에 충격이 더 커지는데 거기서 더 풋을 앞쪽으로 딛기 때문에 더 부상 위험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강도 트레이닝을 했을 때는 꼭 앞뒤로 스트레칭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운동을 한 후에 쿨다운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꼭 부상 없게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스에 대한 자연스러운 착지 변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너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주법은 뭐냐? 라고 이렇게 저는 질문을 하셨을 때, 저는 정답은 결국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굳이 또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 리어풋과 그 포어풋을 좀 지향하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괜찮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적당한 리어풋과 적당한 미드풋과 포어풋은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그 포어풋과 그 리어풋은 그거에 대한 베네핏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좀 지양해야 될 좀 주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포어풋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킬레스의 이슈가 좀 생길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발 각도가 아무래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거기에 맞는 그때 사두근이라든지 종아리 근육이 받쳐주면은 아킬레스의 좀 데미지를 그 근육들이 흡수해주면서 괜찮을 수가 있죠. 하지만 보통은 비복근이나 그런 곳 같은 거는 좀 빨리 지칠 확률도 높고 또 발목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주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케냐인들이나 이런 아프리카 유수의 선수들은 포어풋이나 뛰어도 워낙 어릴 때부터 그런 주법을 사용해왔고 그리고 흙길에서도 기본적으로 다져진 어떤 근력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주법을 사용해도 풀코스까지 달릴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다 신발을 신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발달이 덜 돼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 포어풋으로 뛰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리어풋으로 뛰게 되면 아무래도 오버스트라이크에 걸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리어풋으로 뛰게 돼서 만약 오버스트라이크가 걸리게 되면 아무래도 그 페이스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더 브레이크를 걸면서 내가 페이스를 올려야 되다 보니 아무래도 러닝 이코노미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충격을 브레이크를 건다는 거는 그만큼 몸에 데미지가 크다는 말이 또 될 수 있겠네요. 그렇다 보니 더 부상이 또 커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경골근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정강이 쪽 많이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또 부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두 가지 주법은 좀 피해서 달리기를 주행을 해주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은 솔직히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주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진짜 정답은 없는 얘기를 가지고 너가 맞다, 네가 맞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 주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주법에 대한 저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